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서밋에서 나왔어야 했던 행정명령이 기습적으로 발표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해석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 숨은 뜻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이었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면서 뜬금없는 뉴스가 등장을 했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사실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에 이거에 그 크립토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뭐 저녁이나 밤 무렵에 좀 오르면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 중에 핵심 내용이 갑자기 발표가 돼버립니다. 이 출처의 근원은 바로 크립토 차르죠. 데이비 sak스의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가 하면 이 코인리스가 지금 정리한 주요 내용 이 부분이요. 계속 수정이 됩니다. 아침에 여러 번 수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급한 것도 급한 건데 데이비 sak스가 조금 애매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원문도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인리스가 정리한 주요 내용은 압수한 비트코인은 비축을 하고 팔지 않을 것이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재무부와 상무부, 스컷 베센트와 하워드 루트닉은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한 방안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 이것도 뭐 좋은 내용이고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도 비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도 비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전략적 비축인가 아닌가 애매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터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모든 이제 호재는요. 발표 날에 발표가 되는 순간 지나간 뉴스가 돼버립니다. 지나간 신문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셀더 뉴스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뭐 미리 충격이 있을 걸 염두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미리 너무 과도한 지금 쿠션을 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쿠션을 엊그제 넣었었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 정도 쿠션을 넣었으면 됐는데 아예 크립토 행사 전에 미리 발표까지 해버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데이비 sak스 얘기를 말을 해석하기에 앞서서요. 모든 뭐 카더라 이런 거는요.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1순위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여기선 데이비 sak스겠죠. 2순위가 기사입니다. 기사도 틀릴 수 있고요. 물론 검증은 하지만 수정 기사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3순위가 뭐 여러 트윗이나 저희 같은 유튜버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훨씬 이제 신빙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제 뭐 크립토 행사에 그 찰스가 오냐 안 오냐 막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댓글로 당사자가 찰스가 본인이 초대를 못 받았다 해서 뭐 약간 서운하다는 듯이 유튜브도 있었고요. 기사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당사자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트윗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길고 알쏭달쏭한데요. 자, 한번 보시죠. 몇 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에셋이 아니네요. 비트코인 준비금입니다. 원 제목이요. 그래서 어떻게 비축을 하는 거 보면 몰수한 거, 몰수된 연방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으로 자본화를 하고 비축을 할 것이다. 일단 원칙은 몰수된 거를 비축을 한다. 뭐 추가적으로 뭐 납세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뭐 사거나 이런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20만 개 정도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전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회계를 지시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준비금에 예치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 팔 거예요. 이건 뭐 좋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를 위한 디지털 포트녹스에 계속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금은 포트녹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트녹스에 비트코인을 계속 보관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앞으로 지금 뭘 사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포트녹스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금과 비슷하게 대우를 할 것이고 금도 감사를 계속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금도 감사를 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면 금을 감사를 해서 뭐 판다든지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구나. 저는 여기까지도 좀 생각이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계속 한 일주일 내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추가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해 예산 중립적인 전략을 개발할 권한이 있다. 분명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 주어는 이 두 명입니다. 추가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한, 전략을 개발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산 중립적이다는 거는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 내지 않고 살 거를 연구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뒷부분 가면 이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행정명령은 몰수된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된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몰수된입니다. 몰수된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 이게 뭡니까? 이게 알트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 에이다, 뭐 솔라나, 리플 이런 코인이 몰수된 거는 비축을 하겠다.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뺏은 것만 범죄자들로부터 뺏은 알트코인만 비축을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사는 건 아니다. 주어가 목적어가 분명하죠.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할 건데 알트코인은 몰수된 것만 비축하겠다. 맞죠? 알트코인은 추가로 산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주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밑에 여 문장이 이제 대부분의 약간 뭐랄까요? 기사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썼는데 제목들 보시면요. 정부는 몰수 절차를 통해 얻은 자산 외에 비축량을 위한 추가 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산다면서. 근데 몰수한 거 외에는 추가 자산을 획득하지 않는다? 안 산다는 거구나. 그래서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추가 매입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문맥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비트코인을 획득 방법이 나와 있죠. 권한이 있다. 뭐 앞으로 연구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는 뭐냐면요. 문맥상 알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 몰수된 것만 비축할 거야. 그리고 그 문맥상 이 알트코인은 추가 자산으로 취득을 하지 않는다. 새롭게 뭔가 사지 않는다. 자, 정해졌죠? 비트코인만 추가된 뭔가 전략을 통해 살 것이고 알트코인은 몰수된 것만 비축을 하지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무부, 상무부는 비트코인 획득을 위해 지금 노력을 하는데 여기 정부는 더 사실 큰 개념이죠. 물론 여기를 포함은 하지만 알트코인 몰수한 것만 비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근데 속보가 지금 아침에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떨어지니까 해석을 해야겠죠. 아마 급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입 없다.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도 추가 매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 급락이 나와서 뭐 실망을 했는데 압류한 것만 비축하고 추가 매입 방안은 없다. 글쎄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알트코인만 뺏은 거, 몰수된 거를 비축을 하고 추가로 안 살 뿐이지 비트코인은 재무부, 상무부 그 장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추가 획득을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노력하겠다. 자, 요약을 하면요. 오늘 그 행정명령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은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매수를 추진을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다만 알트코인도 비축은 하겠지만 몰수된 것만 하겠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3월 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한 3시 반 뭐 이쪽 저쪽이 될 것 같은데
미리 발표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지 않을까요? 이미 다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까 쿠션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충격을 해버렸고 셀드 뉴스 이벤트가 돼버렸고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 최초의 크립토 정상회담입니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분명히 납세자들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저는요, 금 외에는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금을 팔아서라든지, 뭐, 금을 통해서 뭐, TGA 재무부 잔고를 채운다든지, 이런 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 원래 갖고 있는 거를 쓰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전혀 없겠죠. 게다가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인도, 완전 미국 그 반미 세력들이 금을 워낙 지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좀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뭐 타 비축 방안이 좀 있겠죠. 다른 생각은 안 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생각을 해보면 뭐 국부펀드. 근데 사실 국부펀드도요. 예전 소개드렸지만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본인들의 이제 많은 천연자원을 이걸로만 들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놓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추가로 관세를 많이 늘려서 이것도 뭐 이론상으로는 그 납세자들에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관세로 받은 거 또는 도지 부서에서 좀 비용을 낮춘 거 요거를 이제 뭐 나 한 1억 달러 줄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벌금이나 뭐 이런 걸로 조달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금 뭐 이런 거를 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크립토 친화 정책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최근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더 뉴스니까 오늘 저녁이나 밤쯤에 조금 오르면 일부 현금화를 해야겠다 하고 매도를 다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뭐 벗어나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저녁이나 뭐 이 밤쯤에 좀 회복을 한다면 역시 뭐 매도 걸어놨으니까 뭐 팔릴 수 있으면 좋고 뭐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금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요, 이 금요일 전에 그래도 좀 금을 팔아야겠다. 왜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을 애들, 예전에 뭐 돌반지나 이런 거를 좀 싸들고, 이 금가게 아저씨가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사람들이 많이 왔어서 그런지, 뭐 팔려면 팔고, 뭐 안 파는 게 좋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금이 좀 가격이 올라가다가 주춤해졌었죠. 한 던에 한 60만 원까지 가다가 뭐 어저께는 보니까 53만 원 정도 하던데 그럼에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찔끔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저도 이제 현금화를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돈이 이제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찔끔 비트코인을 사서 나만의 비트코인 요새 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떨어졌으니까 나만의 포트녹스를 구축해보자. 나만의 뭐 전략적 비축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다른 거래소 잘 안 쓰는 데다 또 조금씩 사긴 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립토 서밋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자, 최근에요, 연일 언론에서 공포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유튜브 썸네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당연히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제 근거를 들어보자면요. 드디어 달러가 제가 볼 때 쬐끔이긴 하지만 지금 서서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주장하시는 분 한 분이 뭐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한 뭐 스테픈 젠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주장에 따르면 달러 불황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어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깊은 침체에 들어가면 이제 달러 선호 현상, 안전한 걸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는 미국이 강한 팽창을 보일 때도 지금 미국이 강한 팽창을 보이고 있죠. 미국만 최고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달러는 강세를 둘 상황에서 다 보인다. 근데 아마 후자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제인이라는 분은 달러가 적정 가치보다 20%가 높다. 지금 달러 구매력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느낄 때 환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그대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불과 뭐 한 달 전, 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DXY 차트거든요. DXY가 뭐냐면요. 이제 분모에는 유로, 엔화, 뭐 파운드 등 6개 선진국의 이제 그 통화를 담고요. 분자가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들 돈보다 사실 유로가 거의 57% 들어있으니까 거의 유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쭉쭉쭉쭉 작년 10월부터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강달러가 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DXY 차트를 찾아보니까요. 야, 이게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시는 패턴이죠. 숏 치시는 분들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어깨가 쭉 내려왔죠.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체감을 못했나? 원화 환율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이 빨간색이 그 원화 환율이고요. 이 파란색이 아까 DXY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이제 그 환율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DXY만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서서히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사실 이 환율이 뭐 국력이나 여러 상황과 맞닿아 있잖아요. 불과 예전만 같아도요. 이럴 때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뭐 국력이 비슷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어수선하고 해서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은 못했는데요. DXY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해볼 사실은 자, 여기 17년, 18년 아무튼 달러 환율이 결국은 떨어져서 가장 최저점에서 놀고 있을 때 알트코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알트코인의 최정점에 닿았다. 뭐 18년 초겠죠. 그리고 이때도 올라가다가 지금 이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고요. 떨어져서 21년도 뭐 즈음에 또 한번 불장이 왔었죠. 역시 알트코인의 정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서히 꺾일 이제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스컷 베센트도 그렇고요, 뭐 주식 나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는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신경 엄청 쓰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S&P 500,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은 웬만하면 그 주식을 산다든지, 뭐 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산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요때가 한 S&P 500의 한 10월 말입니다. 요때 이후로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당선되기 전 단계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더 떨어지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야, 당신이 당선돼서 좋아진 게 뭐야? 분명히 트럼프에게 엄청난 원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뭐 트럼프는 그 뭐 지금 초기에는 뭐 바이든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죠. 당신이 돼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뭐 마가가 돼도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똥줄이 바싹 타는 걸 느꼈던 계기가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멕시코, 캐나다에게 관세 3월 4일 때리겠다 하고 나중에는 자동차만 좀 관세 빼줬었죠. 그러나 어제 새벽이었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연기를 합니다. 뭐 4월 2일까지 다른 나라 통틀어서 이제 4월 2일 상호 관세 매기는 그때까지도 연기를 했다. 이게 의식을 안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식과 코인의 하락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중국도 뭐 양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부양 정책, 특히나 부동산 부양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한국보다 훨씬 심하죠. 미분양을 사기 위한 엄청난 지금 규제를 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제 유럽에서도 금리를 또 한 번 낮췄었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지금 뭐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특히 뭐 특정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점차 사이클대로 가고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이 사이클 투자자시라면, 뭐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런 트럼프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채널은요, 속보 방송을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엔 워낙 다이나믹해져서 속보들도 좀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궁금한 뉴스들은 그날 당일 보셔야겠지만, 사이클 투자자시라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벤트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